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웨디시 마사지 세 번째 패트리사지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테크닉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패트리사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패트리사지는 스웨디시 테크닉의 세 번째 분류인데, 그런데 이제 패트리사지는 다시 6가지의 테크닉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6가지 테크닉이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효과 6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패트리사지의 가장 큰 중요한 효과는 바로 첫 번째 로컬 서큘레이션입니다. 즉, 패트리사지는 에프랄라지나 뭐 스트로킹 이런 것보다는 좀 moderate to 좀 moderate 이상, 즉 중강도 이상의 압력으로 이 근육 조직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소적인 혈액 순환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제 패트리사지의 이펙트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local circulation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muscle fiber and connective tissue adhesions can be loosened. 그 다음에 이 근육 파이버, 머슬의 그 근조직과 유착된 것들, 상처 후에 아니면 수술 후에 유착된 그 근육 조직이나 이런 커넥티브 티슈 조직들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muscle hypertonicity가 decrease 된다. 즉, 패트리사지 중에서 특히 니딩 테크닉 이따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니딩 테크닉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근육의 톤이 높아져 있는, 그러니까 딱 펠페이션 했을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돌처럼 탄탄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던가 아니면 그 백머슬 등 쪽 근육 쪽에 이 하이퍼토니시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 리딩 테크닉이 이런 근육의 이 하이퍼톤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soothing or stimulating. 자, 이거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했던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딩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스티뮬레이팅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trigger points in a muscle belly. 이건 뭐냐면 trigger points. 우리가 이게 근육 처음에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아픈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패트리사지를 하다가 어떤 부위를 하는데 환자가 하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위를 만졌더니 그 근육 파이버가 이렇게 팽팽한 거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나눠 볼 건데, 어쨌든 이 패트리사지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트리거 포인트는 약간 압력을 깊이 줬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프랄라지나 아니면 뭐 스트로킹으로는 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리거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패트리사지 테크닉을 쓰다가 우리가 이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머슬벨리에. 그래서 주로 이 스트리핑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 스킨 롤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트리거 포인트를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 배울 때 나눌 건데, 이거를 라텐트 트리거 포인트라 그래요. 즉, 마사지를 하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우리 트리거 포인트를 나눌 때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to check for superficial fascial restrictions as well as for trigger point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스킨 롤링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환자를 이렇게 펠페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등을 만졌는데
그 파샤, 근막이라 그러죠. 근막이 팽팽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팽팽함의 정도를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스킨 롤링이라는 테크닉으로 우리가 그 파샤가 어느 정도 restriction이 돼 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팽팽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 스킨 롤링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킨 롤링 테크닉은 스웨디시 마사지, 패트리사지 안에도 있는 테크닉이지만 우리가 넌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또 있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스킨 롤링이라는 테크닉이 또 나와요. 그런데 패트리사지의 스킨 롤링과 넌 스웨디시 마사지에서 나오는 스킨 롤링은 차이점이 뭐냐? 이 패트리사지의 스킨 롤링은 우리가 주로 오일을 바르고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facial release 테크닉에 나오는 스킨 롤링이 있어요. facial release 테크닉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때 이제 스킨 롤링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오일을 바르질 않아요. 그래서 패트리사지의 스킨 롤링과 그다음에 facial release 테크닉 중에 하나인 스킨 롤링의 차이는 뭐다? 오일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패트리사지 우리가 contraindication 테크닉을 쓸 때 금기증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패트리사지는 어디에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not used to with most acute conditions and when local massage is contraindicated. 자, 이거는 그러니까 acute condition, 즉 3일 주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3일 이내 정도로 우리가 아큐트 컨디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딱 부딪혔는데 여기 멍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리가멘트 티어링이 있거나 아니면 뭐 anyway 어떤 상태 아큐트 컨디션일 때 절대로 이제 패트리사지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치료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데미지를 당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딱 상처를 입거나 어디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이 근육 조직들이 이게 쫙 이렇게 수축하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방어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이제 아큐트 상태에 머슬들이 이렇게 딱 근육들이 이렇게 쫙 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억지로 풀어주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아큐트 컨디션 급성기, 그러니까 급성기 때는 이 패트리사지 테크닉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난 부위에 아니면 뭐 수술한 부위가 있어요. 뭐 그런 부위에 쓰진 않겠죠. 그래서 로컬 마사지,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금기증이 있을 때 그 부위에는 또 패트리사지 테크닉을 쓰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with severely atrophied or atonic muscle. 이거는 좀 이렇게 심하게 근 감소증이라던가 위축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죠? 이제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근육이 왜 마른다 그러죠. 예, 이제 그런 경우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이 딥티슈, 그러니까 이 패트리사지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근육 그 아트로피가 온 머슬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아토닉 머슬 조직에 이 패트리사지를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조직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hould not be used to over moderate to severe varicocele.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데 그 varicocele 이렇게 그 하지 정맥류라 그러죠.
특히 이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이렇게 좀 moderate to severe, 좀 이렇게 좀 심한 정도의 varicose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페트리사지 테크닉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트리사지에 6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공통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스퀴징, 스트리핑, 리닝, 피킹 업, 스킨 롤링, 니딩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간단히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기술은 스퀴징인데요. 스퀴징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꾹꾹 눌러주는 기술입니다. 주로 근육, 머슬 벨리, 즉 근육 볼륨이 큰 부위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스트리핑입니다. 스트리핑은 근육 결과 같은 방향으로 중간 이상의 강한 압력을 사용하여 밀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스트리핑은 어디를 부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거는 팔마 스트리핑, 즉 손 전체, 손바닥 전체에 압력을 사용해서 근육결을 따라 강하게 밀어주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fingertip stripping, 즉 손 끝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는 방법이고요. fingertip stripping. 그다음에 knuckle stripping, 즉 주먹을 이용해서 우리 그 손가락 그 관절 쪽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한 손으로 힙을 가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reinforce stripping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ulna border, 즉 그 좀 체격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 ulna border stripping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리닝 테크닉입니다. 이거는 근육결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질러 주듯이 하는 테크닉인데 대부분의 근육들이 롱기튜드널, 즉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 근육결 방향이. 그래서 이런 뭐 하지나 아니면은 그 백머슬, 우리 백머슬 그 척추 양옆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백머슬이나 아니면은 팔 쪽 근육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기술은 피킹업 기술인데요. 피킹업 기술은 이 큰 볼륨의 머슬 조직을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건데요. 들어 올려주는 기술인데 주로 이제 캘프 머슬 같은 경우에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가스트로네미우스, 솔레우스, 그 다음에 맨 안쪽 층이 뭐 tibialis posterior, 뭐 flexor hallucis longus, flexor 디스토럼 롱거스, 뭐 포플리티어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근육들을 피킹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머슬 파샤들, 즉 근막들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 스킨 롤링인데요. 오일을 바르고 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 스킨 롤링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끌어내리듯이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그 근막들을 릴리즈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느낌이 좋다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니딩 테크닉인데 니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덤 니딩,
그래서 조그만 조직, 그러니까 손바닥이나 뭐 발바닥 이런 조그만 근육들에 쓰기 좋은 테크닉이죠. 그 다음에 이제 fingertip kneading, 즉 이제 손가락 그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건 reinforce 좀 더 강하게 한 fingertip kneading인데 이거는 이제 뭐 erect spine, 즉 그 스파인 옆에 그 근육들, 그 쭉 올라가는 근육들을 따라서 할 때도 굉장히 쓰기에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근육, 파이버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줄 때 쓰기에 굉장히 좋은 테크닉입니다. 핑거팁 리딩. 자, 이제 다음에 보실 영상은 palmar kneading, 즉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는 기술인데, palmar kneading 같은 경우에는 큰 머슬 그룹, 예를 들어서 힙 머슬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체격이 크신 분들 할 때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한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술은 이제 너클 니딩, 즉 주먹을 이용해서 손가락 관절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손을 쓸 때는 이 가스트로네미우스가 이렇게 양쪽 결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결방향이 그런 것을 해줄 때 아니면 좀 함스트링이라던가 쿼드리세스 이런 것들을 근육들을 분리해 줄 때 쓰기 좋은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페트리사지 테크닉 중에 6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 쌓일수록 이 기본적인 테크닉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자신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 중에 배우는 스웨디시 테크닉의 기본적인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이 기술들을 적용해 보시고 어떤 근육에 어떤 기술이 좋은지를 이렇게 발견해 나가시면서 즐겁게 마사지 기술을 배우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스웨디시 테크닉 4번째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